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3대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라임 펀드에서 불법적으로 환매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다선 의원 보도자료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펄펄 뛰어가면서 사실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기한테 와서 사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에 관해서 그 이복현 금감원에서 사과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이런 공방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돼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이 그 불법 환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완전히 뭐 심지어는 뭐 김상희 의원이 그 이복현 금감원장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TV조선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은 그러면 진짜 억울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검찰 수사로 이렇게 넘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정무위원회에서 바로 이복현 원장이 집중적인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됐죠. 왜? 야당 의원들은 김상희 살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표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 하는 집중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조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면 이게 결코 장난이 아닐 것이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다선 의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김상희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복현 원장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는다.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상희 의원이 불법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복현 적어도 금감원장의 시각으로는 완전히 헛소리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으로 야당 탄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다.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을 거기다 넣은 것이 이게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그리고 김상희 의원이 불법적으로 펀드를 환매받았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조사했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했다. 취임 이후에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이 그럼 언젠가 봤더니 작년 6월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4일에 보도자를 돌렸으니까 1년 2개월, 무려 14개월간을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복현 검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여기도 이제 IT 뭐 이런 곳에 관해서 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용사는 라임 펀드 운용사 얘기하는 거죠. 판매사는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김상희 의원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이라고 하는데 판매사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복현 원장이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공직자라는 걸 알았던 상황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해서 시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환매해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복현 원장의 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길게 상세하게 소개하느냐면 이복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원래부터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경제학과 나와서 공인회계사 시험, 우리가 흔히 CPA라고 하죠. CPA 그러니까 회계 문제 이런 데에 아주 밝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검사가 됐기 때문에 특수수사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본인의 실력을 쌓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증권, 금융 관련 수사에 늘 따라다니는 게 이복현 검사였다. 그러니까 특수경제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검찰 내에서 증권이나 금융 분야에 굉장히 정통한 검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작년 6월에 금융감독원장에 부임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사전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문재인 정권 관련 그 수사팀들을 해체하고 그 중에서도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그건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냥 수사팀을 흩어놓은 정도가 아니고 폐지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점을 보면 그 시점에는 라임펀드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바로 라임 리스트라고 해서 정관계에 비호한 명단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날 시점에 그냥 놔두면 증권범죄합수단에서 그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없앤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나 이런 데에 문제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검사의 촉으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에 임명됐을 당시부터 아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뭐 정권적 차원에서 미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을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 그러니까 증권, 금융 뭐 이런 관련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에 갖다 놓으면, 왜냐면 금융감독 기능하고 이런 증권, 금융 수사하고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은 금융 문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고, 수사 문제는 그중에 불법성 부분을 뽑아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금융감독원장에 갖다 앉혔다. 이 얘기는 뭔가 미션이 있었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어쨌든 미션이 있었든 아니면 본인이 이거 그 문재인 정부 때 3대 펀드 왜 그걸 갑자기 저렇게 처리했을까? 뭐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하튼 1년 2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조사는 물론 수사권과는 조금 다르죠. 강제성이 아무래도 덜 하니까. 그러나 이제 금융 관련 뭐 판매사, 운용사 뭐 이런 데는 조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넘게 조사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바로 다선 의원, 김상희 의원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뭐 이런 데에는 아주 그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검사 4년 차 때 대검 중수부로 차출이 됐다. 그만큼 이 특수수사, 그 중에서도 그 경제인 관련한 수사 뭐 이런 데에 상당히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금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같은 걸 1년 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었다. 본인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라인 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 펀드에 얽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불법 가능성, 이 부분은 아마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특수경제통 이복현이라는 사람이 1년 넘게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사와 수사가 뭐 막 이렇게 얽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지금 수사를 하니까 수사검사 출신이 조사한 거를 지금 수사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조사는 거의 수사에 준하는 정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 3대 펀드의 불법성, 이 부분은 김상희 의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불법성은 아마 다른 수사보다는 조금 손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저는 이런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펀드들에 목맸을까?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런 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민정수석, 이 사람도 사모펀드에 손을 댔거든요. 물론 주로 이제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리고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 연관성은 없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하나도 이 부분으로 연루가 돼 있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펀드 사기를 통해서 혹시 돈을 만졌나? 그런 것들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나? 뭐 이런 이제 막 관측이 그 꼬리를 물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복현 원장이 직접 조사를 주도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 어저께 그 정무위원회에서의 자신감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이 펀드 불법 환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